안녕하세요. 하늘가득 하늘농원입니다. 오늘은 암의 전이가 질병의 악화일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인간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대부분 일정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틀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적 세계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교 성리학적 세계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틀에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세대를 거쳐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관장하는 그 세계관의 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19, 20세기를 거쳐 21세기 현재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계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세계관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현대 과학 발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태동된 학문이기에 학교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지고 어린 학생 시절부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 진화론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사상에 젖어 있게 되는데요. 이 진화론의 큰 핵심적 사상이 바로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태동했고 지금도 여전히 혼돈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의 토대 위에 현대 과학과 의학들이 세워져 있는데 현대인들이 세상과 사물을 바라볼 때 이러한 가치관 틀 속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계관은 현대인들이 암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생각과 행동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암,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존재가 무차별적으로 나의 몸을 파괴하고 있다. 제가 서두의 세계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이한 운명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발생된 질병이라는 현상을 바라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암 같은 질병을 일정한 법칙이나 질서도 없이 자신의 몸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암 진단과 함께 암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무기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의료과학과 기술이 암과 싸워서 보여주는 통계에서 보여지듯이 처참한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시각이 과연 올바른 진실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 한 번쯤 고찰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암을 바라보는 또 다른 세계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적 설계론입니다. 창조론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세상은 일정한 목적과 법칙 속에서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는 가치관이며 우주를 막론하고 우리 몸도 그러하며 특히 우리가 질병이라 부르는 증상들마저도 목적과 의미로 가득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계 속에서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면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며 슬픈 애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시들어가고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생명의 태화가 아니라 나무의 다음 생을 지지해주기 위한 밑거름으로서 생명을 유지해주는 현상인 것이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증상만 보면 태화의 증거인 것 같으나 실제적인 의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신체 어느 부위가 외부의 충격으로 빨갛게 부어오르면 우리는 그 증상을 바라보며 뭔가 태화되거나 파괴된 신체의 이상 징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벌겋게 부어오른 현상은 겉으로 보이기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충격과 외압으로 손상된 우리 세포와 조직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신체 자체의 자가 보수 현상입니다. 즉 손상된 신체 부위를 부어오르게 함으로써 혈관이 확장되어 더 많은 피가 그곳으로 모여들어 조직과 세포들이 손쉽게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듯 자연계 및 우리 신체 내에서도 겉으로는 파괴나 혼돈, 무질서로 보이는 현상이나 증상들이 실상은 그와 반대로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찬 회복과 치료를 위한 자가 생명 유지 시스템의 발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 설계론의 세계관이며 오늘날에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진화론적 세계관에 밀려나서
일부 종교인들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세계관입니다. 저는 오늘 진화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지적 설계론적 세계관에서 암이라는 대상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했던 전이조차 무엇인가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존재가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자가 생명 유지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성인의 몸에서는 매일 300억 개의 세포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중 대략 1%인 3억 개의 세포가 교체 과정 중 손상을 입고 악성세포로 변질이 됩니다. 이 1%의 세포가 악성세포로 변질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유용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매일 만들어짐으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들이 항상 활성화가 되어 스스로를 최적의 상태로 늘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러한 변질된 세포를 발견했을 때 살해 T세포 같은 매우 정교한 공격용 무기들을 대동해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살해 T세포 같은 강력한 특수기동부대는 매우 효율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살아남을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살해 T세포들은 우리 몸속 어딘가 폐색이 진행되어 산소가 부족한 부위에서는 전혀 암세포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해 T세포들은 암이 이러한 부위에서는 아주 요긴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폐색이 일어난 부위, 폐색의 원인은 주로 스트레스, 화학 독성 물질 혹은 트랜스지방, 동물성 단백질 등이 주 원인입니다. 우리 몸에 폐색이 일어난 부위에서는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데,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는 반드시 신진대사 독성 노폐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들이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혈류 속에 들어가 우리의 뇌나 심장에 침투하게 되면 폐혈성 쇼크와 같은 응급 상황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몸의 암세포가 그러한 부위에서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혐오하는 대상인 암세포가 실제로는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폐색이 발생한 공간에서는 암세포들이 그 나름의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백혈구나 살해 T세포 같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그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장암이나 흑색종의 경우 종양 전체 질량의 50%를 백혈구가 차지하고 있지만 전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백혈구는 암세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만 폐색된 부위에서는 암세포들이 특별한 단백질을 분비하면서 백혈구에게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라는 교신을 보냅니다. 백혈구들은 그 교신을 아군이 보내는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암세포를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노폐물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동일한 일에 종사하는 아군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백혈구들은 암세포를 동일한 면역 반응으로 인식하고 공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폐색이 해결되어 신체의 그 부위에 산소가 공급되어 노폐물이 처리되기 시작하면 백혈구들은 암세포를 공격하여 사라지게 만듭니다. 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의 전이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인 암세포가 무분별하게 우리 몸의 여기저기로 퍼져나가서 우리 몸을 악화시키거나 파괴시키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원바람이 생겼던 곳과 마찬가지로 전이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조직 폐색이 발생하여 산소가 부족해진 부위에서 신진대사 노폐물을 해결하기 위해 암세포가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무질서하고 치명적인 나쁜 질병이 몸 이리저리로 퍼져나가서 우리 몸을 장악하여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에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포의 변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면역혁명의 저자 아보 도우르 박사 같은 분에 의하면 전이 이꼬르 암의 악화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 몸의 림프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 암이 전이를 일으키기 쉽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이는 기력이 호전됨에 따라 임파구의 상승으로 암이 임파구의 공격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일단 암이 전이되었을 때는 우선 림프구수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림프구가 증가하고 전이가 발생했다면 몸이 치유 능력을 발휘하여 암을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로 확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암이 전이되어 종국에는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전이가 치유 현상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1950년대 실제로 발생했던 포르투갈 냉동 운반선 선원 사망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이 배는 포르투갈 포도주 운반선이었는데 한 선원이 영국에서 포도주 하역 작업을 하다가 그만 동료 선원의 실수로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배가 리스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죽은 시체로 냉동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창고의 벽면에는 그가 느낀 공포와 추위, 느낌 그대로가 적힌 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냉동 창고는 전원이 꺼져 있었고 실제 온도는 바깥 온도와 동일한 19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품은 상상력이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이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우리 정신과 믿음에는 암 전이 이꼬로 질병 악화 혹은 사망이라는 공식이 만고불변의 진리로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믿음이 실제로 우리 신체의 조직 세포들을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생명력을 소진시키고 그 상태에서 독성 항암 물질이 들어올 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루스 립턴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세우는 학문은 Biology of Belief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음의 생물학이라고 불릴 것 같은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요지는 우리 조직이나 세포의 생사 운명은 세포핵의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뇌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인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포를 물질로 보는 것은 지난 세기의 뉴턴의 물리학이고 세포를 에너지나 파동으로 보는 것이 바로 최근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양자 물리학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세포 에너지의 파동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우리 뇌의 인지작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생물학적 관점에서 노시보 효과를 바라본다면 충분히 그 과학성이 이해가 되고 또한 그 냉동 창고 선원이 왜 영상 19도에서 얼어 죽었는지 또한 오늘날 수많은 암 환자들이 암이나 그 전이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님에도 병원에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도 과학적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기에는 사람은 암이나 전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전이라는 것을 사망과 동일한 단어로 이해하는 우리의 인지가 우리 기관과 세포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시켜버리고 그 상태에서 독한 항암제가 들어왔을 때 몸이 버티지 못하고 종말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티펜스 씨도 자신이 암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웹페이지에 브루스 립턴 박사의 강의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병원의 항암 치료나 수술을 무조건 거부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암 환자가 필요하다면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암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고 그 시각으로 인해 잘못된 인지 과정을 밟게 된다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세포에 전달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암이나 전이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곳조차 우리 몸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 현상이며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 몸과 마음까지 긍정을 유지한다면 비록 암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상당히 좋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유튜브 계정을 통하여 암 환자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자신에게 벌어진 지금의 현상을 무엇인가 또 다른 삶이 펼쳐지는 계기가 된다는 긍정으로 여기시고 이겨나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암은 여러분을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이도 그렇게 심각한 질병의 태화나 사망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과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